아직 스터디방, 저희 스터디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가 실제 오늘 경기가 7시다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스터디방에서는 최종 분석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의 분석 영상보다는 스터디방에서 이 오후에 진행되는 최종 분석 의견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또 새벽 축구, 그리고 NBA 요 경기들은 저녁 9시쯤 분석 의견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스터디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스포츠 분석이 필요하실 때는 유튜브에 토토 아카데미 항상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분석 영상, 최신 영상, NBA가 됐든 새벽 축구가 됐든 국내 경기가 됐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토토 아카데미 스포츠 분석이 필요하실 땐 구글과 유튜브에 토토 아카데미 언제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우리 한국의 명절이니까요. 모두들 적중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국가스공사 대 KT소닉붐입니다. 현재 대구 한국가스공사 시즌 12승 29패, 승률 29.3%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외곽 효율이 낮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열세인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서울 삼성전 패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곽 난조가 경기 주도권 확보를 막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KT 소닉붐 같은 경우는 직전 부산 KCC전에서도 81득점으로 근소하게 패배했지만 강성욱과 김선영이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팀을 이끌면서 공격 전개가 원활한 상황입니다. 전력 비교에서도 KT가 인사이드 공격력과 핵심 선수들의 안정적 득점력이 우위에 있고 가스공사 외곽 난조와 제공권 열세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 KT 소닉붐의 승 그리고 언더 저득점 양상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V리그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경기입니다. 현재 삼성화재 7연패와 공격 효율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세트 중반 이후에 득점 루트가 단절이 됐고 흐름이 끊기면 그대로 무너지는 패턴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현대캐피탈의 경우 좌우 쌍포 절정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오와 허수봉의 합산이 50에서 60득점의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고 삼성의 수비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현대캐피탈의 승 그리고 세트당 점수 격차 커지면서 오버의 흐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대 흥국생명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홈에서 13연승 리그 최강의 홈파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안정되어 있고 조직적인 수비도 매우 잘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마 중심의 공격 루트도 안정적인 상황이고 고비마다 해결 잘 해주고 있고 세트 마무리까지 확률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흥국생명 원정에 대한 기복이 큰 상황입니다. 공격보다는 수비 집중력에 문제가 크고 범실이 늘어날 경우 세트를 쉽게 내주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조직력 중심의 팀이기 때문에 길게 끌어도 저득점 세트가 많아서 이번 경기는 한국도로공사의 승리와 함께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삼성 대 서울 SK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서울 SK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원희의 매치업 우위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칸터 혼자 골밑에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에서도 서울 SK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안영준의 복귀 효과도 수비 전환 속도와 상승이라든지 팀 공격 템포 빨라지는 등 복귀 효과가 매우 커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 같은 경우는 니콜슨의 결장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곽 옵션이 줄어들고 공격도 단조로워지면서 수비 집중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리듬, 골밑 모두 SK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 SK의 승리와 함께 오버 두 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제 축구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 시드니 FC 대 오클랜드 FC 경기입니다. 현재 시드니 FC 풀백을 높게 활용하면서 공격 전개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전진후 볼을 잃는 순간 수비 앞 공간이 크게 열리는 약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클랜드 FC 중원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이 정교해서 상대 전환 타이밍을 강하게 파고드는 상황입니다. 경기 흐름 역습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오클랜드가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오클랜드의 승, 그리고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먼저 FC 서울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입니다. 어떻게 딱 설 명절 당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FC 서울과 산프레체 히로시마 일본 한일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서울 동계훈련 마치고도 수비 조직과 공격 전개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채 낯선 목동에서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측면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더라도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정리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 이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나카지마가 전환 패스로 그 틈을 찌를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반면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준비된 움직임 그리고 전환 한 방으로 상대 블록을 흔드는 능력 갖추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의 무게 중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여지를 충분히 품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승, 그리고 핸디는 패스하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마치다 대 청두 룽청입니다. 마치다 3백과 중원 플레이메이커를 기반으로 하는데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앞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전술적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청두룽청 압박 출발점을 높게 설정한 대가로 라인 뒤 공간과 블록 앞 공간을 동시에 내주는 위험을 안고 있고 이 약점 시모다와 후지오 소마 조합이 가장 아프게 찌를 수 있는 구간이고 구조적으로 약점을 덜 가진 쪽이 아닌 약점을 더욱 정확히 파고들 수 있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마치다의 승 그리고 마이너스 1만까지 승 보면서 2.5 기준 언더 세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호르 대 비셀구베입니다. 조호르 환경과 일정 면에서 유리한 조건 속에서 자이로와 브란다오 및 멘데스를 축으로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반면 비셀구베 이름값에 비해 장거리 이동과 세트피스 수비 2차 전환 문제라는 뚜렷한 약점을 안고 시작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조호르의 승 그리고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부리람 대 상하이 선화입니다. 이 경기 어느 팀이 더 많이 점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팀이 더 위험한 지점에서 공을 뺏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리람 무에 안타와 뮬리치를 중심으로 압박과 역습의 연결고리 이미 잘 갖추고 있고 하이선화의 안전지향 빌드업은 그 압박을 정면으로 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한 후방에서의 작은 망설임과 수평 패스 한 번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기이고 상성을 고려했을 때 부리람이 승리를 통해 조별리그 흐름 잡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부리람의 승 그리고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알와스 대 알자우라. 알와스 중앙을 단단히 잘 잡아두고 타이밍만 보이면 세르징용을 앞세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박스 근처까지 단번에 파고드는 팀입니다. 반면 알자우라 우측 풀백의 전진과 수비 복귀 타이밍이 엇갈리면서 전환 상황마다 방코트가 크게 비고 골문 정면에서 위험한 장면을 허용하는 약점을 거듭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감안했을 때 준비된 전개 패턴 전환 한 방의 완성도를 가진 알와슬이 승리 가져가면서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가라파 대 트락토르 경기입니다. 알가라파 이 3-4-3 구조 속에서 브라히미의 라인 브레이킹과 호셀루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뒷공간과 박스 안을 동시에 위협하는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알가라파의 승 그리고 마이너스 1만의 승까지 바라보면서 언더까지 2대0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사드 대
알 이티하드 경기입니다. 알사드 무이카와 아피프를 앞세워서 전방에서 충분한 위협을 줄 수 있지만 투볼란치의 압박 타임이 어긋나면서 중앙축 공백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 이티하드 투볼란치 안정감과 아우아르의 전진 드리블, 베르그빈과 알셰우리의 박스한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중앙이 헐거운 상대에게 박스 앞 슈팅과 세컨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알 이티하드의 승,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갈라타사라이 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갈라타사라이는 이 오시넨, 사네, 토레이라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한번 방향을 틀어준 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찌르는 공격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3백의 특성상 측면이 무너지는 순간 센터백 라인 흔들리면서 그 여파로 페널티 박스 주변과 니어포스트 사이 공간이 반복적으로 열리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열광적인 홈 터스의 전술적 상성 그리고 박스한 공간 활용 능력까지 감안했을 때 이번 매치 갈라타사라이가 홈에서 승리. 그렇기 때문에 1프렌 강하게 의견을 드려보면서 나머지 핸디 패스하고 오버 2.5 기준 오버까지 세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알 후세인데 에스테갈 경기입니다. 알 후세인 전진 압박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이 수비와 중원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해서 하프 스페이스와 블록앞 공간을 동시에 내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테그라는 아마디를 중심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패턴 잘 갖추고 있고 쿠시키와 아자디의 움직임을 통해서 박스 앞과 뒷공간을 번갈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경기 공간을 내주는 팀과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고 이번 경기 에스테갈의 승,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브리스톨 시티 대 렉섬 경기입니다. 브리스톨, 메우메티와 트와인을 중심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면서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통해서 박스 안에서 꾸준히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렉섬, 크로스 수비와 박스 안 마킹에서의 혼선이 뚜렷하고 윙백, 복귀, 타이밍까지 겹치면서 크로스를 강점으로 가진 상대에게 상성상 불리한 조건을 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모두 합산했을 때 이번 매치 브리스톨의 승리와 함께 다득점 양상까지 바라보고 있어서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찰턴 대 포츠머스 경기입니다. 찰튼은 이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통해서 후방 빌드업에서 흔들리는 상대를 가장 극단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카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포츠머스 원정에서 빌드업 실수와 심리적 위축이 겹치는 경기가 반복이 되고 있고 오늘도 후방에서의 작은 판단 미스가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찰튼이 홈에서 초반부터 압박 강도 유지하면서 빌드업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이 경기 찰튼이 주도권 쥐고 승리까지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찰턴의 승리 그리고 핸디는 패스하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S 모나코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입니다. 연휴에 즐거움이 가득하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의견 드려봅니다. 이번 경기 모나코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파리 생제르맹의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어느 시점까지 막아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모나코는 발로군의 뒷공간 침투와 미나민, 골로빈의 이선 연계로 역습에 한두 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포지션과 박스 앞 위협도에서 한참을 밀릴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 윙과 풀백의 동시 전진, 중원의 전개 조율, 컵백 패턴까지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모나코 수비를 더욱 길게 밀어 넣으면서 결국 골문을 여는 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 마이너스 1마이승까지 의견 드려보면서 3.5 기준 언더 세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피카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벨링엄의 좌우 스윙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패스, 그리고 음바페, 비니시우스의 아이솔레이션 돌파를 통해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 핸디 마이너스 1마이까지 보시고 나머지 핸디 패스하시고 2.5 기준 땡큐하고 오버 세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르트문트 대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아마 연휴 마지막 경기일 것 같고요. 이번 경기 전술적인 화려함보다 박스 안에서 얼마나 실제로 많은 위협을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의 예상을 했을 때 도르트문트, 기라시의 결정력, 그리고 아데이미, 조브 벨링엄의 침투를 통해서 수비 블록이 정리된 상황에서도 한 번 더 박스 안을 파고드는 공격 패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아탈란타, 최근 공수 연결이 끊기고 있고 롱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도가 반복이 되면서 전후반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리, 핸디 패스 하시고 2.5 기준 오버까지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분석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명절인데 모두들 적중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문의가 있을 때, 또 스터디방 문의가 있으실 때는 1대1 채팅 통해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토토 아카데미 김조규였습니다.